네, 안녕하세요. 라인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굉장히 보안팀이 크고 강력한 보안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그레이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신정호님을 모셨습니다. 신정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희 오늘 그 아크릴판 사이를 두고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호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그레이랩과 시큐리티 아날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신종호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연구 활동하고 시큐리티 컨설팅 그리고 보안 점검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커신가요? 네. 이게 말이 yes and no 퀘스천이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해커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고요. 네, 보안 전문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전문가요? 네, 네네. 보안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보통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게임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해킹 이런 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컴퓨터는 보통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사실 다른 분들처럼 그런 비슷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컴퓨터 학원을 먼저 방문을 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코볼하고 포트란 이후에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C라던가 이런 거는 집에서 혼자 책을 사서 그때 한창 바이블이라고 불리던 터보C 정복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사다가 한 일주일간 집 밖을 안 나가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고 그러면 학창 시절을 그래서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그냥 컴퓨터를 하면서 학업도 하면서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계속 프로그래밍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거의 컴퓨터에 매달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학교 때는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데도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네, 컴퓨터는 접고 고2 때쯤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 늦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도 돌아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학교에서도 전공을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거군요. 네, 대학교 때는 컴퓨터공학하고 이제 경제학이랑 심리학도 같이 공부를 하고요. 보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계속 컴퓨터 보안 관련된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제학은 뭐 그렇다 치고 해킹할 때 해커로서 뭐 보안 전문가로서 뭔가 심리학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 해킹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소셜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회공학도 사실 해킹의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흔히 요새 유행하는 피싱이나 뭐 스미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걸 해킹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사실 사회공학 관련된 그런 세미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예를 들면 실마리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사회공학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러면 공부하시고 보안 동아리는 보통 보안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나요? 보안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기술 세미나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공개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또는 타 대학의 보안 동아리와 교류 활동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뭐 삼성 SDS나 그런 곳에서 IT 동아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도 공개를 하고요. 그런 대외 활동도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일들 그렇게 그냥 여가를 많이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것보다 그렇게 해킹하고 보안 이렇게 공부를 할까? 그런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재밌게 느껴지셨던 거죠?
사실 유도신 개인적으로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게임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아,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선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게임을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조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메모리에 변주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기억납니다. 예, 옛날엔 게임 세이브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텍스 에디터로 고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뭐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네.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를 그렇게 다니시고, 그 다음에는 뭐 취직을 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대학 학부를 마치고 곧장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이제 국방부 쪽에 보안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먼저 직장을 잡게 되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아무래도 계속 있어서 중간에 유학을 다녀왔다가 네, 다시 국방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네. 뭐 실질적으로 뭔가 뭐 말씀을 다 해주실 필요 없지만 네.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건 없나요? 국방부에서? 재밌는 일화는 많지만 위험한 일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약간 오펜시브한 쪽에만 네,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방어가 아니고 오펜시브 쪽에 네, 계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유학에서도 역시 컴퓨터 보안을 전공하신 건가요?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네, 제가 유학할 때도 컴퓨터 보안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네,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시큐리티를 더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트랙을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트랙을 집중을 해서 전공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원까지 가면 더 트랙이 많이 다양한 그 세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 중에서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유학을 가다 보니까 좀 더 아카데믹한 서브젝트를 전부 더 다룰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암호학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곳에 보안과 그 암호학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또 계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거의 5년에 한 번 열리는 암호학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운 좋게 제가 공부하는 타이밍에 열려서 그것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깊이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보통 해커들이 이제 그 유명해지려면 대회에서 그 트로피라든지 뭐 이렇게 어디에서 1등 했다, 뭐 몇 등 했다 이런 것들로 많이 유명해지잖아요. 종호님이랑 저랑 굉장히 자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파티션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있는 곳이라 가지고 자리를 보면 이렇게 자리에다 이렇게 트로피 같은 것들을 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사실 집이 좁아서 회사에 갖다 놓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애미에 그 학회를 참가를 했는데 사실 마이애미라는 위치를 보고 학회를 약간 중요하죠. 네, 참가한 게 있었는데 마이애미에서 이제 열심히 놀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서 웹해킹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해킹 대회를 하는데 1등을 하면 트로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또 승부욕에 불이 타서 저거는 갖고 싶다. 남이 타는 거를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승부욕이 있으시면 네. 알 수 없는 승부욕에 마이애미 해변을 버리고 네,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참 저도 이번에 이제 종호님이 데브데이에서 발표하시면서 프로필에서 봤는데 이제 CISSP라는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인가요? 이렇게 막 따기 힘든 그런 건가요? 이 보안과 관련된 자격증이 꽤 많거든요. 꽤 많기도 하고 그리고 보안도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자격증도 있고 아니면 법률이나 규제에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어요. 근데 CISSP 같은 경우는 보안에서 기술적인 면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국제 자격증이고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요. 필기랑 실기가 같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제 필기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막 어떻게 터미널에 들어가서 뭐 네. 하처럼 5분 안에 뭐 하시오 이런 건 없군요. 사실 그러한 자격증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멀한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제 물리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실기를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이제 컴퓨터 베이스에 이제 갇혀서 딱 컴퓨터 하나만 있는 방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그 단말을 통해서 네, 시험을 진행을 페이퍼 테스트는 아니고 이제 단말로 네. 터미널 같은 걸로. 네.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특이한 제목의 해킹 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약간 컴퓨터에 대한 꿈을 많이 키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책들 혹시 종우님도 있으셨어요? 네, 해킹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약간 그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거의 제가 처음 봤던 해킹 책인 것 같은데 슈퍼해커 해킹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그게 거의 1995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 화면, 빨간 표지에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요. 네, 그 책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당연히 자료가 많으니까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나도 나중에 해커 아니면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할 때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고 PC 통신 정도? 그 정도 있다 보니까 어디서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공부하기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많은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까 오히려 해킹과 관련된 난이도는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헥스 에디터로 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네. 어릴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료는 많지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보안과 관련돼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또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공격하는 해커가 블랙 해커, 그리고 이제 화이트 해커는 좀 방어 위주로 하는 해커일 텐데 네. 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주로 공격을 연구하세요? 아니면 방어를 연구하세요? 어떤 걸 주로 연구하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나눌 때는 오펜시브, 디펜시브로 네.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펜시브 쪽이 훨씬 재밌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약간 사실 해킹에 대한 로망 자체도 약간 오펜시브한 쪽이잖아요. 네. 또 오펜시브한 쪽이 훨씬 재밌긴 한데 이게 오펜시브 하다고 꼭 블랙햇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화이트 해커이면서도 충분히 오펜시브한 쪽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화이트 해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정말 옛날에는 전 기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뭐 해커스쿨이라든지 네네. 그런 몇몇 사이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그런 도구들이랄까 사이트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해커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하나 궁금한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이 주위에 이제 많이 보안 전문가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컴퓨터 공학 전공하신 해커 말고 네. 비전공 해커들도 많이 있나요? 사실 제 주변에는 약간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굳이 컴퓨터 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물리학이 백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은 수학이 백그라운드라든가 약간 다 이과 쪽이시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굳이 꼭 컴퓨터 전공해야 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보안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 멀리는 규제나 법률적인 부분부터 해서 뭐 암호화 부분도 있고 코드 보안이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좀 찾으시면 전공과 관련 없이도 조금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종우님이 입사 전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아직 종우님이 입사 후 이야기를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라인에서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세션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